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장동의 늪에서 빠져나온다고 한들 또 다른 수렁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입니다. 이것도 그 진행 과정이나 그 구조가 대장동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그 소속 의원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곳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라면서 이게 사실상 제2의 대장동 특혜 사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 검사 출신이죠. 이분이 지금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 등 특위위원들은 백현동의 아파트를 둘러싸고 높이가 최고 한 50m나 되는 그 무시무시한 옹벽에 올랐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김진태 위원장은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면서 50m 옹벽의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가 기부 체납 조건으로 받은 백현 근린공원이 옹벽 주위에 조성된 것을 두고는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 이거는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다.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게 백현동의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위위원들은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 가지고 옹벽을 살펴보면서 의견을 냈는데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은 백현 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 개발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통보서도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 특위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해당 통보서에서 옹벽의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로 선을 깎아낼 경우 호우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옹벽은 심의 결과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면서 백현동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특위 차원에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 의혹의 쟁점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떻게 자연 녹지 지역이 4단계나 띄어가지고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용도 변경입니다. 1단계도 아니고 4단계로 올려버렸다. 이 4단계를 올리는 그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집을 짓지 못하는 자연보호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땅값이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은 왜 환경보호, 자연보호를 외치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 펜대 하나 돌려가지고 4단계를 올려놓았느냐.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민간업자들의 폭리가 있었다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경기도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에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단번에 4단계나 올려주는 과정에서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식품연구원은 다른 데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은 이 땅을 팔아야 된다. 근데 녹지로 묶여서는 땅이 안 팔릴 뿐만 아니라 가격을 낮게
쳐준다. 그러니까 요걸 2단계 정도 올려달라고 그 다음에 그동안 성남시에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2단계. 그런데 이게 계속 성남시에서 거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단계를 요구를 했는데 4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조선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자초 지종이 이렇습니다. 식품연구원은 2014년 4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매각에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토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니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말까지 전북 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식품연구원은 기존 부지를 팔아 예산을 충당해야 했는데 해당 부지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서 8번이나 매각이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 2, 3종으로 구분되는 주거지는 3종 주거지가 가장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고 준주거지역은 이 3종 주거지보다 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성남시 조례상 식품연구원이 애초 요청한 2종 주거지 용적률 상한은 210%이고 성남시가 최종 승인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적률이 이 아파트 지어서 파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생명이죠. 용적률이 높으면은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용적률을 허용하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이야기죠. 송석준 의원은 2단계만 올리자는 요구조차 거부했던 성남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사업에 연결된 후 4단계나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던 이 후보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뭐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의 이야기는 일단 거짓말로 보면은 제일 안전한데 이재명은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계속 압박을 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며칠 전 동아일보의 보도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100%에서 10%로 줄이는 변경안 직접 결재.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4단계나 격상시켜서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었는데 다만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실제 사업에 들어가니까 슬쩍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임대주택은 10%만 짓고 나머지는 일반 주택, 즉 일반 90%가 분양 가능한, 일반에게 분양 가능한 아파트로 지어서 수천억 원의 떼돈을 벌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서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면은 자동적으로 수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하는 결제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계속 용도 변경마저도 거부를 하다가 갑자기 용도 변경을 4단계나 격상시키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100% 짓는 걸로 허가를 했다가 임대주택 100%가 아니라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으로 한다. 이런 2중 3중의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개발상에 영입된 사람이 이재명의 측근이었다. 이재명의 측근이 영입된 이후에 불가능하던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었다. 대장동 의혹의 공통점은 이재명 지사와 측근의 관계, 그리고 파격적인 용도 변경, 파격적인 개발 조건의 특혜, 이런 게 겹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녹지를 4단계 상향 조정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만든 부분, 그리고 건축 허가를 할 때
100% 임대 주택으로 하라고 해놓고 100%를 10%로 줄이고 90%를 일반 분양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 옹벽이 50m나 되는 식으로 이 주변 지형을 바꿀 수가 없는데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50m 옹벽을 쌓도록 했다 등등등, 이런 일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백현동, 이제 대장동 두 바퀴로 이 의혹이 굴러가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